조지 엘리엇은 메리 앤 에번스라는 본명을 가진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여성 작가예요. 1819년에 태어나 1880년에 세상을 떠난 그녀는 당시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을 피하고자 남성 필명을 사용했죠.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로 인간 심리와 사회 현실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미들마치는 1871년부터 1872년에 걸쳐 연재된 후 출간된 작품으로 엘리엇의 최고 걸작이자 영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아요. 이 작품은 19세기 초반 영국의 가상마을 미들마치를 배경으로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인물들의 삶이 복잡하게 얽히는 모습을 그려내죠. 엘리엇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결혼과 사랑의 본질, 사회적 위선과 개인의 도덕성 등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하면서 인간 본성의 복잡함을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생생한 캐릭터 묘사와 통찰력 있는 서술로 독자들을 사로잡는 불멸의 고전이에요. 미들마치는 1830년대 초반 영국의 작은 지방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이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각자의 꿈과 야망,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죠. 이야기는 젊고 아름다운 도로시아 브룩으로 시작돼요. 도로시아는 19살의 순수한 이상주의자로 삼촌 브룩 씨의 저택에서 여동생 셀리아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와 재산을 가진 것 이상의 삶을 원하죠. 도로시아는 깊은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 여성에게 허락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죠. 도로시아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에드워드 캐사우본이라는 45살의 학자예요. 캐사우본은 성직자이자 학자로 평생을 바쳐 모든 신화의 열쇠라는 방대한 학술서를 집필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도로시아는 그가 위대한 지성이며 그와 결혼하면 그의 학문적 작업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하죠. 젊고 아름다운 그녀가 나이 들고 건조한 학자와 결혼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셀리아는 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훨씬 현실적인 성격으로 이웃에 사는 젊고 매력적인 제임스 채텀 경에게 관심이 있죠. 채텀 경은 처음에 도로시아를 좋아했지만 그녀가 캐사우본을 선택하자 셀리아에게 눈을 돌리게 돼요. 도로시아와 캐사우본의 결혼은 곧 이루어지고 신혼여행으로 로마로 떠나요. 하지만 로마에서 도로시아는 점차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죠. 캐사우본의 학문적 작업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위대하지 않아요. 그의 연구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독일 학자들이 이미 훨씬 앞서 나간 상태였죠. 더 중요한 것은 캐사우본이 정서적으로 차갑고 독선적이라는 점이에요. 그는 아내를 동등한 동반자가 아닌 단순한 조수로 여기죠. 로마에서 도로시아는 캐사우본의 젊은 사촌 윌 레디슬로를 만나요. 윌은 20대 중반의 예술가 기질을 가진 청년으로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이죠. 그는 도로시아에게 매혹되지만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해요. 도로시아 역시 윌에게서 남편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활기와 공감을 발견하죠. 한편 미들마치에는 또 다른 이상주의자가 있어요. 바로 젊은 의사 터셔스 리드게이트예요. 리드게이트는 런던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뛰어난 의사로 미들마치의 새로 개원한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 이곳에 왔죠.
그는 의학 연구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생명의 근본 단위인 조직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 해요. 그는 미들마치에서 개혁적인 의학을 실천하고, 동시에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리드게이트는 똑똑하고 재능이 있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지적이거나 독립적인 여성보다는 아름답고 순종적인 여성을 선호하죠. 그래서 그는 로자먼드 빈 씨에게 끌리게 돼요. 로자먼드는 미들마치 시장의 딸로 뛰어난 미모와 우아한 매너를 가진 여성이에요. 그녀는 기숙학교 교육을 받았고 자신을 귀족 부인으로 상상하며 살아가죠. 로자먼드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녀는 리드게이트가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에 매혹되고 그와 결혼하면 자신도 상류층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리드게이트는 로자먼드의 아름다움과 세련됨에 빠져요.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용하고 장식적인 아내가 될 거라 생각하죠. 두 사람은 결혼하지만 곧 문제가 시작돼요. 로자먼드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돈을 많이 벌어주길 바라지만 리드게이트는 연구에 더 관심이 있어요. 로자먼드는 비싼 가구와 사치품을 사들이고 리드게이트는 점점 빚더미에 앉게 되죠. 그는 아내에게 절약을 부탁하지만 로자먼드는 전혀 협조하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고 남편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리드게이트의 재정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요. 그는 미들마치의 은행가이자 자선가로 유명한 니콜라스 불스트로드에게 돈을 빌리게 돼요. 불스트로드는 표면적으로는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도덕적이고 자선적인 활동으로 유명하죠. 그는 새 병원의 주요 후원자이기도 해요. 하지만 불스트로드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젊은 시절 그는 런던에서 전당포를 운영했는데 그곳에서 부유한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데 관여했죠. 그는 과부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과부가 죽은 후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렇게 얻은 돈으로 그는 미들마치에 와서 은행가가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죠. 불스트로드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미들마치에 나타나요. 바로 존 레플즈라는 인물이에요. 레플즈는 불스트로드의 과거를 알고 있고 그를 협박하기 시작하죠. 불스트로드는 공포에 떨며 레플즈에게 돈을 주려 하지만 레플즈는 술고래의 건강도 좋지 않아요. 레플즈가 병에 걸려 쓰러지자 리드게이트가 그를 치료하게 돼요. 리드게이트는 레플즈에게 절대 술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하죠. 하지만 불스트로드는 레플즈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 리드게이트의 지시를 어기고 레플즈에게 술을 줘요. 결국 레플즈는 죽고 불스트로드의 과거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미들마치 사람들은 불스트로드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고 그의 위선이 폭로돼요.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죠. 더 나쁜 것은 리드게이트도 이 사건에 연루된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리드게이트가 불스트로드와 공모해서 레플즈를 죽였다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리드게이트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의 의학개혁의 꿈도 함께 사라지죠. 다시 도로시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케사우본과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져요. 케사우본은 자신의 학문적 작업이 실패작임을 내심 알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죠. 그는 점점 더 의심이 많아지고 도로시아가 자신을 경멸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는 도로시아와 윌 레디슬로의 관계를 질투하기 시작하죠. 캐사우본의 건강이 악화되고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아요. 죽기 전에 그는 도로시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요구하려 해요. 그가 죽은 후에도 자신의 학문적 작업을 계속 완성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도로시아가 이 요청에 주저하는 사이 캐사우본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요. 캐사우본의 유언장이 공개되고 충격적인 조항이 드러나요. 도로시아가 윌 레디슬로와 결혼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 조항은 캐사우본이 얼마나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아내를 얼마나 통제하려 했는지를 보여줘요. 도로시아는 과부가 되어 자유를 얻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요. 그녀는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후회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더 친절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그리고 윌 레디슬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윌은 이제 미들마치에 머물며 정치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는 도로시아를 사랑하지만 캐사우본의 유언장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가 그녀에게 고백하면 그녀는 엄청난 재산을 잃게 되니까요. 윌은 도로시아에게 그런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 않죠. 한편 로자먼드는 리드게이트와의 결혼 생활에 점점 불만을 느껴요. 그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고 리드게이트의 평판도 바닥에 떨어졌죠. 로자먼드는 자신이 꿈꾸던 우아한 삶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실망해요. 그녀는 윌 레디슬로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해요. 어느 날 도로시아가 리드게이트 부부의 집을 방문해요. 그녀는 리드게이트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찾아간 건데, 불행하게도 로자먼드와 윌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도로시아는 큰 충격을 받고 서둘러 그 집을 떠나요. 그녀는 윌이 로자먼드를 사랑한다고 오해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죠. 하지만 도로시아는 밤새 고민한 끝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돕고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닫죠.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로자먼드를 찾아가요. 로자먼드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리드게이트를 믿어주고 지지해달라고 부탁하죠. 도로시아의 진심 어린 태도에 로자먼드도 마음이 움직여요. 그녀는 도로시아에게 진실을 고백해요. 자신이 윌에게 접근했지만 윌은 오직 도로시아만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리고 도로시아는 윌의 진심을 확인하게 돼요. 윌은 미들마치를 떠나려고 해요. 도로시아를 사랑하지만 그녀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도로시아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감정을 고백해요. 도로시아는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윌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죠. 이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줘요. 셀리아와 채텀경은 도로시아가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경악하죠. 하지만 도로시아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녀는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한편 리드게이트와 로자먼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정 위기는 결국 해결돼요. 로자먼드가 자신의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삼촌이 빚을 갚아준 거죠. 하지만 리드게이트의 야망은 완전히 꺾였어요. 그는 미들마치에서 의학개혁을 실현하려던 꿈을 포기하고 결국 런던으로 가서 부유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요. 돈은 많이 벌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의학 연구와 개혁의 꿈은 사라진 거죠.
로자먼드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부유한 생활을 얻게 되지만 리드게이트와의 관계는 냉담해져요.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기대가 어긋난 채 살아가죠. 리드게이트는 50살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죽음은 어쩌면 좌절된 야망의 결과일지도 몰라요. 불스트로드는 완전히 추락해요. 그의 위선과 과거의 범죄가 드러난 후 그는 미들마치를 떠나야 하죠. 흥미롭게도 그의 아내 해리엇은 남편을 버리지 않아요. 그녀는 남편의 죄를 알면서도 그와 함께 남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은 다른 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요. 이 부부는 진정한 결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죠. 프레드 빈 씨와 메리 가스의 이야기도 중요해요. 프레드는 로자먼드의 오빠로 게으르고 낭비벽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지만 성직자가 되기 싫어하고 도박으로 빚을 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메리 가스라는 성실하고 현명한 여성을 사랑해요. 메리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정직하고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프레드를 좋아하지만 그가 변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죠. 프레드는 메리를 얻기 위해 진짜로 변화하려 노력해요. 그는 성직자가 되는 대신 농장 관리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캘렙 가스 밑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배워요. 프레드의 변화는 진정성이 있어요. 그는 메리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변하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고 프레드는 성공적인 농장 관리자가 돼요. 이들의 이야기는 미들마치에서 가장 희망적인 결말 중 하나예요. 도로시아와 윌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혼하고 런던으로 이사해요. 윌은 정치개혁 운동에 계속 참여하고 결국 하원의원이 돼요. 도로시아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의 정치 활동을 돕죠. 비록 그녀는 캐사우본과 결혼했을 때 가졌던 막대한 재산은 잃었지만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조지 엘리엇은 결말에서 도로시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요. 도로시아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퍼져나갔다고요. 그녀는 자신이 접촉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였다는 거죠. 미들마치는 단순히 몇 명의 주인공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책에는 수많은 부차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각자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예를 들어 켈레가스는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프레드 빈 씨의 멘토가 돼요. 그의 아내 수자는 현명하고 인내심 있는 여성이죠. 피터 페더스톤 씨는 미들마치의 부유한 노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산을 기대해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걸 즐기는 까다로운 성격이에요. 그의 죽음과 유언장은 여러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죠. 도로시아의 삼촌 브룩 씨는 선의는 있지만 우유부단하고 비실용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자유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땅의 소작인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죠. 그는 한때 하원의원에 출마하지만 참담하게 실패해요. 미들마치라는 공간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곳은 작은 마을이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죠. 사람들의 평판이 매우 중요하고 한 번 나쁜 소문이 나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리드게이트가 겪은 일이 바로 그 예시죠. 소설 속에서 의학은 중요한 주제예요. 1830년대는 의학이 근대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였지만 여전히 많은 미신과 구태의연한 관습이 남아 있었죠.
리드게이트는 새로운 의학 지식을 가져오려 하지만 기존 의사들과 약사들은 그를 위협으로 느껴요. 그들은 리드게이트의 개혁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죠. 정치 개혁도 중요한 배경이에요. 1830년대는 영국에서 선거법 개혁이 논의되던 시기였어요. 윌 레디슬로는 개혁파 신문을 운영하며 정치 개혁을 지지하죠. 하지만 보수적인 미들마치 사람들은 이런 개혁에 회의적이에요. 종교도 소설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불스트로드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엄격한 도덕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이죠. 반면 페어브러더 씨 같은 성직자는 좀 더 인간적이고 관대해요. 캐사우본도 성직자지만 그의 관심사는 신학이 아니라 신화 연구죠. 결혼과 여성의 역할은 이 소설의 핵심 주제예요. 도로시아는 두 번의 결혼을 통해 전혀 다른 경험을 하죠. 첫 번째 결혼은 이상에 근거했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 결혼은 진정한 사랑과 이해에 기반해요. 로자먼드의 결혼은 외모와 표면적인 매력에 기반했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로 불행해지죠.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에게 결혼은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도로시아처럼 지적이고 야망 있는 여성도 직접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었죠. 그녀는 남편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캐사우본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비극적인 실수였죠. 조지 엘리엇은 이 소설을 통해 인간 본성의 복잡함을 탐구해요. 그녀는 인물들을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아요. 대신 각 인물이 자신의 동기와 한계를 가진 복잡한 존재로 그려져요. 불스트로드조차도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진심으로 믿지만 동시에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캐사우본도 단순히 냉혹한 악당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학문적 무능함을 두려워하는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질투와 통제는 이런 불안에서 나온 거죠. 독자는 그를 좋아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로자먼드도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녀는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극도로 자기중심적이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리드게이트의 야망을 파괴하지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하죠. 리드게이트의 비극은 특히 가슴 아파요. 그는 재능 있고 야심찬 의사였지만 잘못된 결혼 선택과 재정적 무책임 때문에 모든 걸 잃어요. 그는 자신이 경멸하던 삶, 즉 돈을 위해 부유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의 이야기는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현명한 선택과 인내가 필요하죠. 도로시아는 성장하는 인물이에요. 처음에 그녀는 순진하고 이상주의적이지만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져요. 그녀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실제적인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죠.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은 첫 번째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건강해요. 프레드와 메리의 관계는 소설에서 가장 건강한 관계예요. 메리는 프레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대신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프레드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죠.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예요. 미들마치의 사회적 계층도 중요해요. 상류층,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모두 등장하고 각 계층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도로시아는 상류층이지만
평등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스트로드는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려 하죠. 프레드는 중산층이지만 일하기 싫어하고, 메리는 노동자 계층이지만 자존심이 강해요. 소설에서 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많은 인물들이 재정적 문제로 고통받고, 돈이 인간관계와 선택을 좌우하죠. 리드게이트는 빚 때문에 망하고, 프레드는 도박 빚 때문에 곤란을 겪어요. 불스트로드의 권력은 그의 부에서 나오고, 도로시아의 선택은 상속받은 재산에 의해 제약돼요. 하지만 엘리엇은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줘요. 로자먼드는 부유한 삶을 얻지만 행복하지 않고, 도로시아는 재산을 포기하지만 더 행복해지죠.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의미 있는 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들마치는 또한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변화를 다뤄요. 1830년대는 영국이 큰 변화를 겪던 시기였어요.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고, 정치개혁이 논의되고 있었으며,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많은 전통적 가치와 사회 구조가 여전히 강력했어요. 소설 속 인물들은 이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며 고민해요. 리드게이트는 새로운 의학을 가져오려 하고, 윌은 정치개혁을 추구하며, 도로시아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죠.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아요. 기존 세력은 저항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오해받고 거부당하죠. 조지 엘리엇의 서술 스타일도 주목할 만해요. 그녀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며, 종종 직접 개입해서 인물들의 행동을 해설하고 독자에게 교훈을 전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지혜롭고 공감적이며 때로는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엘리엇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왜 특정한 선택을 하는지, 왜 실수를 저지르는지, 왜 변화하기 어려운지를 이해해요. 그녀는 인물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독자도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죠. 소설의 제목 미들마치는 중간 행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 마을이 시골과 도시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이상과 현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개혁의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소설의 구조도 흥미로워요. 미들마치는 원래 8권의 분책으로 출간됐고, 크게 4개의 책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책인 미스 브룩은 도로시아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두 번째 책인 노쇠한 학사는 케사우본과의 결혼 생활을 다루죠. 세 번째 책인 기다림은 여러 인물의 이야기가 얽히기 시작하고, 네 번째 책인 3가지 사랑 문제는 도로시아, 리드게이트, 프레드의 사랑 이야기를 병행해서 보여줘요. 다섯 번째 책 죽은 소는 케사우본의 죽음과 그 유산을 다루고, 여섯 번째 책 미망인과 아내는 도로시아와 로자먼드의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죠. 일곱 번째 책 2가지 유혹은 리드게이트와 불스트로드의 위기를 다루고, 마지막 8번째 책 일몰과 일출은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이런 구조는 소설의 복잡성을 반영해요. 미들마치는 단일한 플롯을 가진 소설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힌 대화 소설이에요. 각 이야기는 독립적으로도 흥미롭지만 함께 읽으면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죠. 소설 속에서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윌은 예술가이고 도로시아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개발해 나가죠. 로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보고 압도당해요. 하지만 동시에 순수한 미적 향유와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죠.
케사우보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에게 모든 것은 학문적 자료일 뿐이죠. 반면 윌은 예수를 직관적으로 느끼고 즐겨요. 이런 차이는 두 남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줘요. 종교적 위선과 진정성도 중요한 주제예요. 불스트로드는 표면적으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죠. 그는 자신의 재산이 신의 축복이라고 믿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요. 하지만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그의 종교성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드러나죠. 반면 캘렙 가스 같은 인물은 종교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깊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죠. 엘리엇은 진정한 도덕성은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교육도 소설에서 다뤄져요. 도로시아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 여성들은 피상적인 교육만 받았고 깊이 있는 학문은 접근할 수 없었죠. 도로시아는 지적 갈증을 느끼지만 그것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케사우본이 자신을 교육해 줄 거라 기대했던 거죠. 프레드는 옥스퍼드에서 교육받았지만 그 교육은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도박과 게으름을 배웠죠. 진정한 교육은 캘렙 가스 밑에서 일하면서 실용적 지식과 직업 윤리를 배울 때 일어나요. 우정도 중요한 주제예요. 리드게이트와 윌은 친구가 되고 도로시아와 로자먼드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죠. 프레드와 메리의 관계는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해요. 소설은 진정한 우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며 때로는 어려운 진실을 말해주는 것임을 보여줘요. 가족 관계도 복잡해요. 도로시아와 셀리아는 자매이지만 매우 다른 성격을 가졌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프레드와 로자먼드도 남매이지만 로자먼드는 오빠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죠. 불스트로드와 그의 아내 해리엇의 관계는 위기를 통해 시험받아요. 세대 간의 차이도 나타나요. 젊은 세대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지만 나이 든 세대는 전통을 고수하려 해요. 페더스톤 씨 같은 노인은 젊은이들을 조종하려 하고 브룩 씨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보적인 척하죠. 소설은 또한 소문과 평판의 힘을 보여줘요. 작은 마을에서 평판은 모든 것이에요. 한 번 나쁜 소문이 나면 진실과 상관없이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죠. 리드게이트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는 실제로 잘못한 게 없지만 불스트로드와 연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판이 망가져요. 반대로 불스트로드는 오랫동안 좋은 평판을 유지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독실하고 도덕적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의 진실이 드러나자 그는 완전히 추락해요. 이것은 평판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죠. 미들마치는 또한 기대와 실망에 대한 소설이에요. 거의 모든 인물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경험을 해요. 도로시아는 케사우본이 위대한 학자일 거라 기대했지만 실망하고 리드게이트는 로자먼드가 이상적인 아내일 거라 기대했지만 실망해요. 프레드는 페더스톤 씨에게서 유산을 받을 거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죠. 하지만 소설은 또한 예상치 못한 행복에 대해서도 말해요. 도로시아는 윌과의 사랑을 예상하지 못했고 프레드는 자신이 농장 관리자로 만족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초기 기대가 어긋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용서와 화해도 중요한 주제예요.
해리어 불스트로드는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되지만 그를 용서하고 함께 남기로 선택해요. 도로시아는 로자먼드를 용서하고 심지어 그녀를 도우려 해요. 이런 용서는 등장인물들의 도덕적 성장을 보여주죠. 반면 미들마치 사회는 용서하지 못해요. 불스트로드의 과거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배척해요. 리드게이트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개인의 용서와 사회적 용서의 차이를 보여줘요. 야망과 그 한계도 탐구돼요. 리드게이트는 의학에 대한 야망을 가졌고 도로시아는 세상을 개선하려는 야망을 가졌어요. 케사우보는 학문적 야망을 가졌죠. 하지만 야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판단, 인내, 그리고 운도 필요하죠. 리드게이트의 실패는 특히 교훈적이에요. 그는 재능과 야망을 가졌지만 잘못된 결혼 선택과 재정적 무책임, 그리고 사회적 압력에 굴복해요.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줘요. 반면 프레드의 성공은 겸손함에서 나와요. 그는 거창한 야망을 포기하고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발견하죠. 소설은 또한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케사우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는 자신의 학문적 작업이 실패작임을 내심 알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기만에 빠져 있죠. 이것은 그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어요. 도로시아는 자기 인식의 여정을 거쳐요.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로자먼드는 끝까지 자기 인식이 부족해요.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죠. 이것은 그녀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에 긴장도 있어요.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만들어가지만 동시에 사회적 제약, 경제적 상황, 그리고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 제한되기도 해요. 도로시아는 재산 때문에 선택이 제한되고 리드게이트는 빚 때문에 자유를 잃어요. 하지만 엘리엇은 결정론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인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도로시아가 재산을 포기하고 위를 선택한 것, 해리엇이 불스트로드와 함께 남기로 선택한 것, 프레드가 변화하기로 선택한 것 모두 의미 있는 선택이에요. 미들마치는 궁극적으로 평범한 삶의 가치에 대한 소설이에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해요.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요. 하지만 엘리엇은 이런 평범한 삶에도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엇은 이렇게 쓰죠. 도로시아의 효과는 결코 널리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선한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고요. 역사는 위대한 인물들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선한 행동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민주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시각이에요. 엘리엇은 모든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적 선택이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믿어요. 이것이 미들마치가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죠. 소설은 또한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어요. 엘리엇은 이 소설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탐구해요. 그녀는 독자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요청하죠. 문학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믿을 마치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설은 길고 복잡하며 많은 인물과 부차적인 이야기가 얽혀 있죠. 하지만 그 노력의 대가는 충분해요. 이 소설은 인간 본성, 사회,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거든요. 엘리엇의 문체는 지적이고 사려 깊어요.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인물들의 내면을 파고들어요. 그녀의 서술은 때로는 아이러니하고 때로는 동정적이며 항상 지혜로워요. 독자는 엘리엇과 함께 인물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돼요. 믿을 마치는 19세기 소설이지만 그 주제는 여전히 현대적이에요. 이상과 현실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긴장, 사랑과 결혼의 복잡성, 야망과 좌절, 도덕적 선택의 어려움 등은 모두 오늘날에도 관련 있는 주제죠.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중요해요. 도로시아가 겪는 좌절, 즉 재능과 야망을 가졌지만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경험은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믿을 마치는 또한 결혼의 현실에 대해 매우 정직해요. 엘리엇은 로맨틱한 환상을 깨뜨리고 결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보여줘요. 도로시아와 케사우본의 결혼, 리드게이트와 로자먼드의 결혼은 모두 잘못된 기대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행을 보여주죠. 반면 프레드와 메리, 그리고 도로시아와 윌의 관계는 더 건강한 기반 위에 세워져요. 상호 이해, 존중,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가 있죠. 이것이 성공적인 관계의 열쇠라는 거예요. 소설은 또한 돈과 계급의 역할을 냉철하게 보여줘요. 엘리엇은 경제적 현실이 사람들의 선택과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하게 인정해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안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엘리엇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요. 로자먼드는 부를 얻지만 행복하지 않고 도로시아는 재산을 잃지만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요.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에서 나온다는 거죠. 믿을 마치를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의 선택은 현명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나요?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엘리엇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소설은 또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엘리엇은 독자들에게 등장인물들을,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인물들까지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요청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미들마치 사회가 실패한 부분이에요. 미들마치 사람들은 빠르게 판단하고 소문을 믿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 결과 리드게이트 같은 선한 사람이 파괴되고 불스트로드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죠. 엘리엇이 제시하는 대안은 더 느리고 더 사려 깊고 더 공감적인 접근이에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적용되는 교훈이에요. 믿을 마치는 또한 시간과 변화에 대한 소설이에요. 인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어떤 변화는 성장이고 어떤 변화는 타락이에요. 도로시아는 성장하고 리드게이트는 타락해요. 프레드는 성숙해지고
로자먼드는 변하지 않죠. 소설은 또한 우리가 과거의 선택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불스트로드는 젊은 시절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도로시아는 캐사우본과의 결혼이라는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선택을 통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죠. 미들마치의 결말은 완전히 행복하지도 완전히 비극적이지도 않아요. 어떤 인물은 행복을 찾고, 어떤 인물은 타협하며, 어떤 인물은 실패해요. 이것은 실제 삶과 같아요. 삶은 깔끔한 해결책이나 완벽한 결말을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설의 톤은 희망적이에요. 엘리엇은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지와 도덕적 노력이 같이 있다고 믿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할 수 있고, 그 노력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거죠. 미들마치를 읽고 나면 우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왜 관계가 복잡한지, 왜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평범한 삶의 가치와 작은 선한 행동의 의미를 인식하게 돼요. 조지 엘리엇은 이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선물을 줘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공감하고,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미들마치는 단순히 읽고 즐기는 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넓혀주는 작품이에요. 이 소설은 또한 문학의 힘을 보여줘요. 문학은 우리를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의 삶으로 데려가요. 우리는 도로시아의 좌절을 느끼고, 리드게이트의 야망을 이해하고, 불스트로드의 두려움을 공유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풍부한 인간이 되죠. 미들마치는 쉽게 읽히는 소설은 아니지만 그 깊이와 통찰은 비할 데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사회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며 삶의 의미를 묻는 진지한 문학 작품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생생한 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한 읽는 즐거움을 주는 소설이기도 하죠.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는 영문학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소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사회에 대한 예리한 관찰, 그리고 삶의 복잡성에 대한 정직한 탐구를 제공하니까요. 1870년대에 쓰여졌지만 그 주제와 통찰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 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